지금부터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느 해봐도 다시 빨리 찾아온 듯한 추석 명절을 맞아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추석은 집합 인원 제한이 없어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마주 앉아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석 먹거리 구입을 위해 들뜬 마음으로 찾은 시장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한 추석을 코앞에 두고 찾아온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소식에
먹먹해진 가슴을 누그러뜨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빗대어 민초라는 표현을 흔히 쓰곤 합니다.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해고야 말았던 우리 국민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초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질긴 잡초라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고통받아왔으며 이제는 치솟는 물가에 민초들이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방책으로 기준 금리는 역대급으로 치솟아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서민들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려움에 민초들의 삶이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난 민심이 강력한 태풍이 되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공직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제9대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의원 모두 하나 이상의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며칠 전 태풍을 대비하여 든든하게 밤샘 비상근무를 펼쳤듯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혁신을 겁내지 않는 구정을 펼쳐서 국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민범 부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지난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창희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심진섭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만 중앙동장입니다. 아울러 최장우 용원동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근본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철룡 의원의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8월 31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종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용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철룡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지연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세은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재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경정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31일 박철룡 의원의 대표 발의로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박철룡 의원의 발의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 동남부권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두 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의사 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철룡 의원님, 김세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본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박철용 의원, 김영희 의원, 이지연 의원, 김세은 의원, 이재규 의원, 정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8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부구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의 새로운 발전과 국민의 신나는 내일을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12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12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7,649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3%인 83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827억 8천만 원을 증액한 7,483억 4천만 원, 특별 회계는 5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66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는 특별 교부세 및 특별 조정 교부금 사업 49억 1,4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유령시설 조성 사업비 86억 1천만 원 등을 포함한 국12 보조사업 244억 9,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20억 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국12 집행잔액 반환금 135억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용 8,700만 원,
대동 3구역과 홍도구역 개발사업 정산 반납금 1억 9,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청사 건립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재정 안정화 재원 적립과 신청사 건립 비용 전출, 디지털 5개 광고물 음향 장비 설치 등 32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 하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룡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특광역시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 74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를 늘려나가야 하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동구가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조성 대상지에 동구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대전광역시장님, 통계청의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11.3으로 대전 5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자체별로 보면 유성 30.4%, 서구 20.5%, 대덕구 19.5%, 중구 14.8로 나타나 우리 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불명예스럽게도 특별시, 광역시 산하 7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더러 이 기록은 최근 5년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25만 2천 명이었던 우리 동구의 인구는 10년 만에 10% 이상 감소하여 현재는 22만 명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지수 역시 지난해 0.59에서 올해 0.55로 크게 낮아져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대전광역시장님,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세수 중대를 통해 재정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토지 가격 및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단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전 지역 산업단지 20개소 중 동구는 현재 1개소만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대전광역시장님,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여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파나마이시 인근, 대별동, 상소동, 소장척동, 청소년 자연수련원 인근 등 적합한 산업용지
조성 대상지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대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전 동구가 기염지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조성 대상지에 동구를 포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동남부권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대전의 시내버스 노선은 2006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될 때 큰 줄기가 정해진 노선 체계로서 그 이후 대전의 가오동을 비롯한 동남부 지역은 주거 환경이 혁신되고 동구청이 이전됨에 따라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그 이후로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구의 동북부 지역인 용존동, 가양동, 성남동 등에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전무하고 천동 지역 역시 6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고 있음에도 단 한 개의 시내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5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대전의 동남부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 동남부권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의 시내버스는 1952년 처음 도입되어 대전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의 골격은 2006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함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자리 잡았고 그 이후 2008년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급행, 지선, 간선 등으로 노선을 분류하고 무료 환승 제도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동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가오동 등 대전의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발전입니다. 대전의 원도심으로서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했던 동구는 2006년 시내버스 노선에 큰 줄기가 정해진 이후 대규모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7년 가오동을 중심으로 약 5천여 세대의 6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며 이어서 2008년 천동 1구역, 2013년 천동 2구역, 현재 공사 중인 천동 3구역까지 약 6천 세대의 대단위 주거단지로 변모하였고 앞으로도 각종 재건축,
주거혁신지구 등 지속적인 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동구청이 가오동으로 이전하고 각종 상업시설 등이 집중되면서 동남북권은 동구의 행정과 경제 중심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이처럼 대전에 동남북권을 중심으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큰 발전이 있어 왔지만 2006년 큰 줄기가 정해진 대전의 시내버스 노선은 그 뒤로 큰 비용과 주민의 혼란을 이유로 소규모의 노선 조정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동구의 동북부 지역인 용전동, 가양 1, 2동, 성남동, 자양동 등에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사와 상업지역인 가오동을 방문할 수 있는 보수 노선이 전무하여 택시 또는 1시간 이상의 환승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 비용과 함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6천여 세대의 대규모 거주 지역으로 변모한 천동 지역 역시 수없이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한 개의 시내버스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오동 등 대전의 동남부 지역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도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수요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영린을 취하는 모습보다는 비록 수요자가 적더라도 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곳에 투자하여 수요자를 늘리는 것이 공공교통 인프라 투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동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전의 동남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증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우리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동남북권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건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5분간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의 김영희 의원, 부위원장의 이지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경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